안녕하세요. 디딤 히스토리 수업 이야기의 디딤길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화도 회군과 고려의 멸망에 대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려 말기의 대내외적 혼란 속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을 들 수 있는데요. 신진 사대부란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정치, 사회, 문화적 변혁을 이끌었던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바로 원간섭기에 등장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가리키며 성리학이 수용된 이후 고려에는 비로소 신진 사대부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 때 주의에 의해서 집대성된 새로운 유학을 말하며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근원, 즉 만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고려 후기 성리학을 원으로부터 도입한 사람은 안양입니다. 그는 원간섭기에 국내외적 위기를 해결할 때 안으로 충렬왕을 모시고 직접 원에 가서 성리학을 들여왔습니다. 충렬왕 때 도입된 성리학은 충선왕이 원의 수도에 만권당을 설립하여 고려의 지식인들이 당시의 최고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였죠. 이런 과정으로 이재현과 같이 고려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은 신진사대부가 성장할 수 있는 광범한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는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크게 성장하였고 점차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하여 건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하였으며 또한 원과 명이 교체되던 시기에 명과 화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신흥 무인 세력은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새롭게 등장한 세력을 가리킵니다.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던 시기에는 홍건적과 왜구가 고려에 자주 침입하여 고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요. 특히 왜구는 공민왕이 죽고 난 뒤 즉위한 우왕 때 가장 많이 침입하였습니다. 왜구의 침입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려 조정에서는 사신을 파견하여 왜구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당시는 막부의 통치력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다지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 조정은 왜구에 대한 또 다른 대책으로 군사적인 대응을 하여 왜구 토벌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왜구 토벌로는 1376년 우왕 2년에 최영이 주도한 홍산대첩, 1380년에 나세와 최무선 등이 최초로 화포를 이용하여 왜구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해전이었던 진포대첩. 그리고 이때 진포대첩에서 패퇴한 왜구들이 내륙으로 들어와 기타 왜구들과 합류하고 노략질을 마구 일삼았던 것을 이성계 등이 물리친 황산대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진포대첩과 황산대첩은 왜구의 세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화약, 화포, 화정과 같은 새로운 병기를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투였다고 합니다. 한편 바다에서 벌어진 대표적 전투로는 1383년 우왕 9년에 정지가 이끈 고려의 수군이 경상도 연해를 침략하던 왜구를 관음포에서 크게 물리친 관음포 대첩이 있는데요. 이 싸움으로 왜선 17척이 불타고 2천여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관음포 전투에서의 승리로 고려군의 사기가 높아졌고 왜구의 세력을 크게 꺾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1389년 공양왕 1년에는 당시 경상도 원수였던 박이가 병선 100여 척을 이끌고 왜구의 근거지 가운데 하나인 대마도를 정벌해 왜선 300척을 불태우고 포로로 잡혀갔던 고려인 100여 명을 데리고 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고려에서는 원간섭기를 거치면서 무력화한 군사체제를 정비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며 왜구에 대응하였는데요.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강화할 뿐 아니라 새로운 병기로서 화약, 화기 등의 개발과 제조를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최무선의 건의로 1377년 우왕 3년에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최무선은 화약 제조에 성공하여 1378년 화약과 화기를 이용하는 군대를 편성하여 이후 왜구 토벌에 크게 기여를 하였죠. 이 과정에서 홍건적과 왜구와 같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친 무인들은 백성의 신망을 얻어 정치 세력을 형성하였는데요. 최영과 이성계는 이 시기에 성장한 대표적인 신흥 무인 세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최영은 30년 동안 왜구를 토벌하여 홍산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르는 등 명성이 드높은 백전노장이었으며 개인적으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부친의 유훈을 종신토록 지킬 만큼 청렴 강직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권문세족 출신으로서 구세력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쌍성 총관부의 유력자였던 이자춘의 아들로서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원으로부터 회복할 때 아버지와 함께 고려에 귀순했는데요. 이후 그는 장군으로서 휘하 장병을 거느리고 전투마다 승승장구하며 큰 공을 세웠으며 실력으로 출세한 지방 세력가의 아들로서 떠오르는 새로운 세력의 대표자였습니다. 위화도 회군은 1388년 우왕의 명을 받아 요동을 공격하기 위해 진군했던 이성계 등이 압록강 가운데에 있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우왕과 최영을 제거하고 고려의 실권을 장악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14세기 중엽 원이 점점 쇠퇴하자 동아시아는 혼란기에 접어들었고 당시 즉위한 공민왕은 이 기회를 틈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여 몽골의 고려 침입 이후 원에 빼앗긴 쌍성 총관부를 회복하고 원과 결탁하여 행패를 부리던 기철 등의 무리를 쫓아내었으며 원을 몽골 고원으로 쫓아내고 중국 본토를 새로이 장악한 주원장이 세운 명과 새로이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명과 고려의 관계는 처음에는 유화적이었으나 갈수록 악화되어 갔고 친명적이었던 공민왕이 시해된 이후에는 더욱 얼어붙었는데요. 고려는 공민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요동 지방을 세 차례나 공격하여 요동 지방에 사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고려로 끌어들이려고 하였고 명나라는 요동으로 세력을 뻗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공민왕이 죽고 난 이후에 명과 고려의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명나라는 고려에 무리한 공무를 요구하며 계속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1388년 우왕 14년 명나라가 천령위를 설치하여 천령 이북의 땅을 자신들의 관할로 하겠다고 고려에 통보해 왔습니다. 천령 이북의 땅은 고려 땅이었지만 원나라 때 쌍성 총관부가 설치되었던 지역으로 고려가 공민왕 때 되찾은 땅이었죠. 고려는 이에 크게 반발하였으며 결국 요동정벌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최영은 고려가 먼저 요동 지역을 공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성계는 4가지 불가론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성계의 사불가론이란 최영과 우왕의 요동 정벌을 반대하는 4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둘째, 여름철에는 농사가 바빠 군사를 동원하기 어렵다. 셋째,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정벌하면 왜구들의 공격에 대비할 수 없게 된다. 넷째, 장마철인 까닭에 활에 입힌 나교가 풀어질 수 있고 전염병이 확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최영의 뜻이 너무 확고하여 결국 우왕은 요동 정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최영은 최고 책임자인 팔도 도통사로 삼고 조민수를 자군 도통사,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로 삼아서 최영은 수도인 개경에서 전체적인 지휘를 하고 군대는 이성계와 조민수가 통솔하여 요동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이성계와 조민수가 이끄는 원정군은 압록강 가운데에 있는 섬 위화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정군은 물이 불어나 강을 건너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황을 지켜보다가 장마 등 현실적인 문제로 원정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군대를 되돌릴 것을 요청하였지만 조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조민수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을 설득하여 회군을 결정하고 군대를 돌려 압록강을 다시 건너 개경을 향하였습니다. 이성계와 조민수가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자 성주에 있던 우왕은 원정군의 회군 소식을 듣고 급히 개경으로 돌아와 사태에 대처하려 하였지만 개경에 도착한 이성계와 원정군은 최영의 군사와 싸워서 이를 격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우왕과 최영을 몰아내고 정치, 군사의 실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회군에 성공한 이후 회군을 주도한 이성계와 조민수 사이에 다시 분열이 생겨나 이성계 일파는
폐위한 우왕을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자손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주장하였고, 반면 조민수와 이색은 우왕의 아들 창왕을 세울 것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조민수의 뜻대로 창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성계 일파는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여 개혁에 반대하는 조민수를 유배시키고 다시 창왕을 신돈의 후손이라 하여 폐위시킨 뒤 공양왕을 즉위시킵니다. 이로써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이 정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진사대부 역시 위화도 회군 이후에 고려 사회의 개혁 방법을 둘러싸고 분열하였습니다. 이색, 정몽주 등 온건파는 고려 전기의 제도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한 반면 정도전, 조준 등 급진파는 새 왕조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권을 잡은 이성계는 급진파 사대부와 연계하여 개혁을 추진해 나갔는데요. 이들은 문란해진 조세 제도와 토지 제도를 바로잡아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하였으며 왕조 교체에 반대한 정몽주 등을 제거하였습니다. 마침내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내어주어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럼 퀴즈를 풀어볼까요? 1번, 원 간섭기에 등장한 정치 세력으로 성리학과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여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크게 성장한 세력은 누구일까요? 네, 신진사대부입니다. 2번,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신망을 얻어 성장한 세력은 땡땡땡땡땡땡입니다. 어떤 세력입니까? 네, 신흥무인 세력입니다. 3번, 고려 후기 요동 정벌에 나섰던 이성계가 우왕과 최영을 몰아내고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잡았던 계기는 무엇입니까? 네, 위화도 회군입니다. 감사합니다.